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델타항공의 7년차 베테랑 승무원인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 노선에 도전했습니다. 한류의 인기로 LA 인천 노선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한국행 비행을 맡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비행기는 결항되었고 그녀는 뜻하지 않게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 특별한 24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추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순간들. 과연 그녀는 서울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델타항공의 수석 승무원 사라 파커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하늘길을 날아다녔지만 이번처럼 특별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K-팝과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LA에서 근무하다 보면 한국행 비행편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들뜬 모습을 자주 봤죠. 특히 BTS나 블랙핑크의 공연이 있을 때면 비행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곤 했어요. 한국 화장품을 찾는 승객들도 늘었고 기내에서 한국 영화를 보는 승객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저는 주로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을 담당했어요. LA 인천 노선은 제가 탐내던 인기 있는 노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아시아는 왠지 모르게 늘 망설여졌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담감도 컸어요.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LA 인천 노선에 지원했고 다행히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LA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12시간의 긴 여정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24시간 체류 후 다시 LA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이전에도 아시아의 여러 공항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와 시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모든 안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제공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비행 준비를 시작하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뉴스에서 폭설 소식을 들었지만 설마 비행에 영향을 줄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었죠. LA는 늘 화창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커 승무원님, 죄송하지만 오늘 비행은 결항될 것 같습니다. 운항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석 퍼서로서 수백 번의 비행을 했지만 결항은 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외국에서의 결항은 더욱 그렇죠. 승객들의 불만도 걱정되었고 낯선 도시에서의 체류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인천공항의 대처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결항 공지가 나가자마자 모든 승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호텔 예약과 교통편 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승무원들을 위한 숙소 배정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호텔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문득 작년 뉴욕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폭설로 인한 결항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승객들은 불만을 토로했고 직원들은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로비의 대형 전광판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교통정보, 대체 교통편 안내, 심지어 숙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승객들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짜증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해심 많은 표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파커씨, 이쪽 호텔로 가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비행 전까지 편하게 쉬세요. 인천공항의 직원이 건넨 안내문에는 호텔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편의시설과 비상연락처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7년간의 승무원 생활 동안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결항될 때면 승무원들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곳의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보니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낯선 도시에서의 하룻밤이 기대되기까지 했죠. LA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니까요. 그리고 이 기대는 곧 놀라움으로 바뀌게 될 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쏟아지는 눈 속에서도 도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도로 곳곳에서 눈을 치우는 작업차들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렇게 저의 예기치 못한 서울에서의 하룻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기 전 공항 직원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공항 근처 호텔도 좋지만 서울 시내 호텔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폭설이지만 공항 철도가 정상 운행 중이라 오히려 도심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폭설이 내리는 낯선 도시의 심야 이동이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료 승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서울 도심에서의 하룻밤이 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 도심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공항 직원의 태블릿에서 실시간으로 호텔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어요. 명동, 강남, 홍대 등 서울의 주요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호텔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가격대, 교통편, 주변 시설까지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동의 이 호텔은 어떠세요? 지하철역과 가깝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우리는 명동 지역의 한 호텔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와 함께 상세한 교통 안내가 저희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은 이미 깨끗하게 제설되어 있었어요. 승무원 경력으로 전 세계 많은 공항을 경험했지만 이런 신속한 제설 작업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폭설로 인해 평소보다 2분 정도 지연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의 안내 멘트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5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난방도 적당했죠. LA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폭설 속 운행하는 열차가 맞나요? 동료 승무원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열차는 마치 날씨와 무관한 듯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눈이 쌓인 도시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역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였어요. 다음 역에서 이번 출구로 나가시면 호텔 방향입니다. 현재 적설량 8cm, 도보 예상시간 7분이며 우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정보 제공에 우리 모두 감탄했죠. 실제로 역에 도착해보니 우산 대여 서비스까지 정확히 안내된 대로였어요. 심지어 우산은 무료로 제공되었고 반납은 호텔 프론트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은 이미 제설 작업이 끝나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상점들의 직원들이 자신의 가게 앞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죠.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서울, 마이 소울. 호텔 직원의 밝은 미소와 함께 체크인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심지어 아침 식사 시간을 물어보더니 폭설로 인한 교통 상황을 고려해 식사 시간을 30분 일찍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낯선 도시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은 밤이었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항공사에서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비행 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였죠. 놀라웠던 건 단순히 비행 시간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상세한 교통편까지 안내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눈이 더 많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첨부된 링크에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저 비행 시간만 안내해줄 뿐 공항까지 가는 방법은 승무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거든요. 문득 궁금증이 생겨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 일찍 택시 예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콜택시 회사와 협의해 두었어요. 몇 시로 예약해 드릴까요? 이런 준비성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다른 나라 호텔들에서는 폭설이 오면 대부분 택시를 구하기 힘들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었거든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거리의 제설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제설차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 가게 앞을 쓸고 있는 상점 주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피곤했지만 잠들기 전에 동료 승무원들과 단체 채팅방에 오늘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폭설에도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도시는 처음이야. 맞아요. LA였다면 벌써 도시가 마비됐을 거예요. 내일은 도시 구경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울 구경도 해보고 싶네요. 채팅방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처음에는 결항 소식에 실망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죠. 방 안의 에어컨도 인상적이었어요. 밖은 춥지만 실내 온도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창문 가까이 가도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중창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나 봐요. 침대에 누워 TV를 틀어보니 날씨 채널에서 실시간 기상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단순히 날씨 예보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내일은 더 기대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평소 같았다면 낯선 도시에서의 결항은 큰 스트레스였을 텐데 오늘은 왠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눈으로
호텔 창밖은 하얀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일찍 일어난 저는 호텔 1층 라운지로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기로 했죠.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거리는 이미 활기찼어요.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는지 대로변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상점 주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을 부지런히 쓸고 있었습니다.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벌써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프론트 직원이 다가와 커피를 리필해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으로는 서울 시민들은 눈이 올 때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것도 새벽부터요. 시간이 흐르며 출근길 인파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영국의 버스 정류장 같았거든요. 버스 도착까지 3분 남았습니다. 전광판의 안내를 보고 있자니 정확히 3분 후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죠. 더 놀라운 건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이 정확성이 유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저도 잠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혼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깨끗한 역사, 완벽한 안내 시스템, 그리고 스크린 도어까지. 7년간의 승무원 생활로 전 세계 많은 도시의 지하철을 경험했지만 이런 수준의 시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열차는 잠시 후 도착합니다.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안내방송이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섰어요. 파리나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탑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모든 안내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좌측으로 비켜서서 우측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과정이 이렇게 편리할 수 있다니. 뉴욕의 펜실베이니아 역이나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승 통로는 마치 쇼핑몰처럼 깨끗하고 밝았어요. 중간중간 설치된 안내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의 혼잡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탑승하시면 좀 더 여유 있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전광판의 친절한 안내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런던의 지하철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세심한 배려였죠. 출근 시간이 무르익어가며 역사는 더욱 붐볐지만 혼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도시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네요.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도시와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기술적인 발전도 놀랍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LA의 교통체증이 떠올랐어요. 같은 폭설 상황이라면 아마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었을 텐데 이곳은 마치 날씨와 상관없이 도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라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다시 한번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도로에는 제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더 필요하신가요? 카페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인지 외국인인 걸 알아보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눈이 더 많이 왔는데도 도시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제 말에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은 이제 이 정도 눈은 문제 없어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시민들도 다들 협조적이거든요. 창밖으로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인 인도를 걸으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건널목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스위스의 작은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를 다운로드받아 살펴보았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의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MTA 앱이나 런던의 TFL 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직관적이고 정확했죠. 이 정도 서비스라면 관광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앱을 보니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열차 위치, 출구 정보, 주변 명소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버스를 놓친 승객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다음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파리나 로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온 동료 승무원들이 보였어요. 그들도 저처럼 일찍 일어나 서울의 아침 풍경을 구경했나 봅니다. 사라, 너도 봤어? 이런 폭설에도 도시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 정말 놀랍지 않아?
LA였다면 지금쯤 도시가 완전히 마비됐을 텐데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서울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감탄했죠. 특히 대중교통의 정확성과 편리성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 노선에 지원해야겠어. 나도. 이번엔 일부러 하루 더 머물다 가고 싶어. 동료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지, 그리고 왜 이 도시가 이토록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주변을 산책하는데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이 보였어요.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기저기서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죠. 물론 모든 곳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이면도로는 아직 눈이 쌓여 있었고 일부 가파른 골목길은 꽤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폭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 교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진 저는 호텔 프론트에서 서울 관광 정보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였죠.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프론트에 문의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가이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마침 오늘이 목요일이었고 폭설로 인해 자리도 여유가 있어 바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 관제센터를 둘러보시죠. 김태현 과장님은 영어로 유창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이 자주 방문한다고 하네요. 특히 폭설 대응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되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가득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주요 도로의 제설 현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지금 보시는 건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량을 예측하고 최적의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시스템의 정교함에 놀랐어요. LA의 교통관제센터도 가본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통합된 시스템은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버스와 지하철의 완벽한 연계였어요. 폭설이 내릴 때는 특별 모드로 전환됩니다. 모든 제설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시민들의 제보도 즉시 반영되죠. 스크린 한쪽에서는 시민들의 실시간 제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끄러운 구간이나 제설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면 즉시 가까운 제설 차량으로 정보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관제실 한쪽에서는 외국어 전담팀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런던의 교통관제센터는 영어만 지원하는데 말이죠. 가장 자랑스러운 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관제 시스템이에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 경로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이 직접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첨단화되어 있으면서도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파리의 교통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를 추구하지만 서울은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번 폭설 때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나요? 제 질문에 김 과장님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어요. 실시간 배차 정확도가 98.5%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평소에도 85%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였죠. 이 시간에 견학을 마치며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가진 진정한 강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시민과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다음 견학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해주세요. 김 과장님의 말씀처럼 서울의 시스템은 누구나 와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늘 시민들의 필요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서울이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특별한 공간을 하나 더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시민체험관이었죠. 여기서는 실제 관제 시스템의 축소 버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도 인기가 많아요. 미래의 교통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죠. 체험관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었어요.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죠.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체험관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 실제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체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로비에 있는 방문자 노트를 보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의 소감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서울의 시스템에 감탄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교통공사에서 왔는데 서울의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도쿄의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서울의 통합관제는 배울 점이 많네요. 뉴욕의 교통체계도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 노트를 읽으며 서울의 시스템이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인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첨단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안 문제로 이런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개방적인가요? 제 질문에 김 과장님은 의미심장한 답을 해주셨어요. 시스템의 주인은 결국 시민들이니까요.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때 시스템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죠.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관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 이제는 다른 눈으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이 시스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서울은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지도를 들고 서 있는 외국인 관광객 가족을 보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냥 지나쳤지만 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서툰 영어로 길을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보여주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길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지하철역은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주변의 출구 번호가 너무 많아 헷갈렸죠. 하지만 길을 물어볼 때마다 누군가는 친절하게 도와주려 했습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 답답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조금 다른 광경도 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지만 가끔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쁜 출근길에는 서로 살짝 부딪히며 급하게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거리는 더욱 북적거렸어요. 식당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일부 인기 있는 곳은 긴 대기줄이 보였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를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영어 메뉴가 있긴 했지만 음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망설여졌죠. 그때 옆 테이블의 손님이 도움을 줬습니다. 서툰 영어로 메뉴를 추천해주고 심지어 주문도 도와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우산을 건네주었어요. Take this. You can return it later. 비록 낡은 우산이었지만 그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귀국하기 전 잠시 커피를 마시러 들른 카페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카페 주인이 제설 작업을 하는 이웃가게 직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는데 그게 SNS 영상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그저 추우니까 이거라도 마시라며 건네는 소박한 친절이었죠. 물론 서울이 완벽한 도시는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바쁜 일상에 지친 표정의 시민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친절들이 있었고 그것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 많은 공항 도시들이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서울은 그것을 넘어 소소한 인간미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눈은 잠시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미끄러웠어요. 연세 있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팔을 내어주어 부축했고 또 어떤 이는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함께 가더군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공사 중이라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해야 했죠. 일부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현실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특히 무거운 캐리어를 든 승객을 몇몇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역사 안에서는 작은 실랑이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학생과 노인분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주변 승객들의 중재로 해결되었고 학생은 자리를 양보했죠. 완벽한 시민의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물을 사는데 계산대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바쁜 시간대라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래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죠. 직원은 서툰 영어로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 애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은 완벽한 도시가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도시구나. 시민들도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역 근처 작은 분식집의 풍경이었어요. 눈이 많이 왔다고 음식값을 조금 올린 곳들도 있었지만 이곳은 오히려 눈 오는 날 특별 서비스라며 떡볶이를 주문하면 어묵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비록 작은 서비스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분명 현대적이고 빠른 도시예요. 때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울 때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도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LA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득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24시간의 짧은 체류였지만 폭설이라는 특별한 상황 덕분에 오히려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4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결항 소식을 들었을 때의 당혹감, 낯선 도시에서의 불안감은 어느새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도시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새벽부터 눈을 치우는 시민들,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친절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텐데 서울 시민들은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동료 승무원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서울에서의 하룻밤이 특별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동료는 이미 다음 한국 노선에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나도 그럴 생각이야. 이번엔 며칠 더 머물면서 제대로 보고 싶어. 체크인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7년간의 승무원 생활 동안 수많은 도시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은 처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건 화려한 관광지나 호화로운 시설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작은 감동들 때문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첨단 시스템이 만나 만들어낸 이 도시의 저력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정을. LA로 돌아가면 많은 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한국은 어땠냐고. 그러면 이렇게 답할 생각입니다. 서울은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도시야. 완벽한 시스템 속에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곳이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도시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델타항공 승무원 사라 파커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객실에서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 이불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이맘때면 그녀는 피부 트러블을 숨기기 위해 이불 속에 숨어 자는 척을 하곤 했죠. 하지만 오늘따라 룸메이트인 한국계 승무원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늦은 밤에 몰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그녀는 이게 뭔가 수상한 일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 확신했답니다. 혹시 이 완벽해 보이는 한국 여성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돈 많은 집 딸이라더니 실은 회사의 기밀을 빼내가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향합니다. 룸메이트가 향한 곳을 사진으로 남기려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오해가 오히려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델타항공 승무원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올해로 승무원 경력 10년 차에 접어들었죠. 처음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19살의 순수한 꿈을 가진 소녀였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승무원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다짐했었죠. 대학 진학도 서둘러 했고 졸업하자마자 델타항공에 지원해 남들보다 빠르게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정말 많은 국가들을 다녀봤습니다. 영국의 고풍스러운 거리, 프랑스의 낭만적인 카페,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까지. 하지만 유독 한국행 비행만큼은 피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중국, 일본, 태국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었지만 한국은 제게 그저 뉴스에서나 보던 먼 나라였을 뿐이었답니다. 저는 항상 제 외모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미인이라고 자부했죠. 승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외모 점수를 높게 받았고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5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피부 문제가 시작됐어요. 잦은 비행과 시차,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었겠죠. 처음에는 미국의 유명한 피부과를 찾아다녔어요. 비싼 화장품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점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제 피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매일 아침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피부 트러블을 가리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항공사에 신입 승무원이 들어왔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던 제인 김이었죠. 처음 제인을 봤을 때 느낀 건 질투였어요.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 완벽한 메이크업, 늘 단정한 모습, 게다가 상위 1% 재벌 가문 출신이라는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인이 미웠어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여드름, 자국과 붉은 반점들로 고민하는 제게 제인의 완벽한 피부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제인이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도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죠. 에밀리, 제인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나요? 수석 승무원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멘토가 되어야 한다니 이보다 더 불편할 수는 없었죠. 저는 그때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심각한 피부 트러블로 매일 아침 2시간씩 화장을 해야 했고
비행 후에는 동료들 눈을 피해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 숨어야 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맡아볼게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답니다. 왜 하필 저여야 하는지, 왜 하필 이 시기여야 하는지. 게다가 제인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고집하며 수진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굳이 한국식 이름을 고집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제인은 완벽해 보였지만 의외로 실수가 많았어요. 영어 발음이 어색했고 서비스 절차도 자주 헷갈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돈 많은 집 딸이라 노력도 안 하고 들어온 거구나.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승무원들로만 구성된 우리 팀에서 제인은 늘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 편견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이불 속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제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죠. 에밀리 언니,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열심히 배우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맡게 된 서울행 비행.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행이 제 삶을 이렇게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비행을 피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노선은 비행 시간이 길어서 피부에 더 안 좋을 것 같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방침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마치 운명 같았어요. 피부 트러블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저 한국계라는 이유로 편견의 눈길을 보냈던 제인,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게 된 서울행 비행.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피곤했고 평소보다 더 심해진 피부 트러블 때문에 짜증이 났죠. 에밀리, 저기 봐요. 우리나라 공항이에요. 제인이 창밖을 가리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나라라니. 그녀는 미국인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 완벽하게 정돈된 활주로, 그리고 마치 예술작품 같은 공항 외관까지. 저는 그동안 JFK, 히드로, 샤를드골, 공항 등 세계의 유수한 공항들을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이런 공항은 처음이었죠. 놀라웠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여러 번 선정됐어요. 제인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깨끗하고 효율적인 수함을 찾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공항 직원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설들이었어요.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고 자동 체온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면세점에서는 증강현실로 화장품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제가 물었을 때 제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공항 철도를 타면 돼요. 정시 운행은 기본이고 엄청 깨끗하답니다.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알던 지하철은 뉴욕의 그것이었거든요. 지저분하고 범죄의 위험이 있고 늘 지연되는. 하지만 제 편견은 또 한 번 깨지고 말았답니다. 공항 철도에 탑승했을 때 저는 마치 미래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차량 내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환경이 놀라웠죠. 객차 안에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영어는 물론 여러 나라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이런 게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제 말에 제인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울의 진짜 모습은 지금부터예요.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열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설수록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거리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죠. 뉴욕이나 런던과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직원들의 세련된 서비스에 감탄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현지인들의 세련된 패션에도 놀랐어요. 특히 그들의 피부. 모두가 마치 제인처럼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묵은 호텔방에는 최신식 스마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욕실에는 첨단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창문은 버튼 하나로 암막 커튼이 자동으로 내려왔답니다. 에밀리, 내일 시내 구경 좀 해볼래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제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피부 상태도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도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좋아요, 제인. 당신의 서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서울에서의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도시가 제 인생을 이렇게나 크게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의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느낀 놀라움이에요.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 통신 환경,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도착 시간까지. 뉴욕의 지하철만 알았던 제게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죠. 여기 지하철엔 왜 이상한 냄새가 안 나죠? 제가 순진하게 묻자 제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하죠.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청결은 기본이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도시가 앞으로 저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줄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인이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게 서울은 마치 신선한 충격과도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며 제인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에밀리, 혹시 피부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좋은 곳을 추천해 드릴까요? 순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콤플렉스를 지적받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사실 미국에서 이미 많은 치료를 받아봤어요. 수만 달러를 쓰기도 했죠. 하지만 효과는. 제 말을 자르며 제인이 활짝 웃었어요. 그럼 더더욱 한국의 피부과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인데 의료기술이 정말 뛰어나고 가격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치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죠. 제인은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발달된 의료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건 어떠세요? 영어로 진료도 가능해요. 망설이다가 결국 제인을 따라 강남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어요. 첫인상부터 달랐답니다. 마치 고급 스파에 온 것 같은 인테리어, 최첨단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와 직원들의 전문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3D 스캐너로 제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향후 치료 계획까지 시뮬레이션 해주었죠. 이런 첨단 장비들은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런 흉터와 염증은 레이저 치료와 특수 관리를 병행하면 3개월 안에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자신감 있는 설명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더구나 치료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죠. 미국에서 받았던 치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제 의심 어린 질문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전후 사진이었죠. 그 변화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답니다. 그날 저는 첫 치료를 받았어요. 정밀한 레이저 시술과 함께 맞춤형 관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의사는 제게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도 추천해 주었답니다. 미국 제품들이 더 비싸고 좋지 않나요? 제 질문에 제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한국의 화장품은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빠르게 반영하죠. 그날 저녁 제인은 절 한국 화장품 가게로 데려갔어요. 처음 보는 제품들이 가득했죠. 진정 성분이 들어간 토너, 히알루론산 세럼, 시카 크림,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기술력과 연구에 감탄했어요. 매장에는 피부 측정기가 있어서 제품을 추천받기 전에 정확한 피부 상태를 체크할 수 있었어요. 수분, 탄력, 민감도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을 추천받았죠.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테스터존이었어요. 모든 제품을 직접 발라보고 체험할 수 있었죠. 매장 직원들은 제 피부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피부의 붉은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새로운 여드름도 덜 생기더라고요. 2주차에는 동료 승무원들도 변화를 알아챘답니다. 에밀리,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에 깜짝 놀랐죠. 두꺼운 메이크업 없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인. 왜 당신이 그토록 한국의 의료기술을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제 피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흉터는 희미해졌고 염증은 거의 사라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 스킨케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피부과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죠. 미국에서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국에서 단 3개월 만에 해결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수많은 놀라운 것들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치료를 받은 후 저녁이 되었을 때 제인이 제안했어요. 배고프시죠? 한국의 야식 문화를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망설였지만 제인은 웃으며 말했죠. 여기는 밤이 또 다른 낮이에요. 게다가 정말 안전하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빠르게 터치하는 제인을 보며 물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치킨 주문이요. 30분 안에 배달된답니다. 여기서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으로 거의 모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배달이 된다고요? 하지만 정확히 25분 후 문 앞에 따뜻한 치킨이 도착했죠. 배달 기사님은 늦은 시간임에도 친절하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이게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네요. 뉴욕에서는 이런 시간에 배달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있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제인은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24시간 배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편의점 상품까지도요. 새벽에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도 30분 안에 받아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편의점 배달이요? 그건 또 뭐예요? 호기심에 제인을 따라 밖으로 나섰어요.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죠.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가게들도 대부분 영업 중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밤거리의 밝기였어요. 뉴욕의 으슥한 밤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환했죠. 24시간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놀랐답니다.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신선한 도시락과 샌드위치는 물론 간단한 생필품까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택배 수령과 각종 행정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편의점이 정말 편리한 곳이네요. 심지어 음식의 퀄리티가 이렇게 좋다니 놀라워요. 우리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그 자리에서 먹기로 했어요.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취식 공간이 있더군요. 뜨거운 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젓가락과 각종 조미료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전자레인지 사용도 무료였어요. 혹시 늦은 밤에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걱정스레 묻자 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CCTV도 많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대응도 빨라요. 여기 지하철역마다 있는 긴급신고 버튼도 보셨죠? 실제로 거리를 걸으며 느낀 건 안전함이었어요.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혼자 걸어다니고 술에 취해 시끄럽게 구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경찰 순찰차도 자주 보였고 거리마다 설치된 비상벨도 눈에 띄었어요. 다음날 제인이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주변의 모든 식당 메뉴를 확인할 수 있더군요. 리뷰와 평점은 물론 실시간 대기 현황까지 볼 수 있었답니다. 여기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네요. 정말 편리해요. 맞아요.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 된 거죠. 식당 예약부터 주문, 결제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요.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고 나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음식을 시키자 기본 반찬들이 무료로 나오고 물도 셀프로 마음껏 마실 수 있었죠. 심지어 추가 주문을 할 때는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팁을 안 줘도 된다니 믿기지 않네요. 제인은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그것을 위해 별도의 팁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20% 이상의 팁을 줘야 할 텐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카페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주문한 음료가 나올 때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도 빌릴 수 있었죠.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대단해요.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 있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모든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이제야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제인이 자신의 사촌동생이 다니는 학원에 들러야 한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학원가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한다고요? 놀란 제 질문에 제인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 동생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요. 학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수업 방식이었죠. 각 책상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선생님의 설명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노트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미국의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인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높은 대학 진학률,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도,
그리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까지. 그래서 한국이 IT 강국이 될 수 있었나 봐요. 다음 날 제이는 저를 삼성 디지털시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최첨단 기술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가전제품, 오지 기반의 스마트시티 시스템까지. 믿기지 않아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개발도상국 정도였는데 그때 제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많은 서양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보세요. 이제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위치한 고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최신 스마트폰을 든 관광객들이 공존하는 모습도 특별했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에요. 제인이 말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곳이죠. 첨단 기술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전통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날 저녁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미국 친구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한국이야? 마치 다른 세상 같아.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현대적이며 동시에 전통의 아름다움도 간직한 나라였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높은 교양 수준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이 책을 읽거나 어학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것도 단순한 책이 아닌 어려운 전공 서적이나 영어 원서를 읽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말 교육열이 대단해요. 평생 학습이 일상화되어 있죠. 제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삼성전자 매장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본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8K TV, 인공지능 비서가 탑재된 냉장고까지. 이런 제품들이 모두 한국 기업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한국 제품하면 싸구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애플보다도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답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완벽한 교통카드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미국도 실리콘밸리가 있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 기술이 녹아든 건 처음 봐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한국의 발전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 깨지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았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IT 기술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발전 속에서도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벌써 세 번째 한국 방문이에요. 처음엔 피부 치료 때문에, 두 번째는 휴가 차왔었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요청해서 서울 노선을 받았답니다. 에밀리, 이번엔 제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제인이 저를 강남의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K-팝 아이돌 그룹의 팝업 카페였죠. 사실 첫 방문 때는 이런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게 방탄소년단이에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제인의 설명을 들으며 음악을 듣는데 이상하게 귀에 감기는 거예요. 영어 가사가 자연스럽게 섞인 음악, 완벽한 퍼포먼스, 세련된 뮤직비디오의 퀄리티까지. 미국의 팝스타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두 번째 방문 때는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첫 방문 때는 치료와 휴식에 집중했었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주로 한국 음식을 발견하는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한식이 단순히 김치와 불고기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그날 저녁 제이는 제게 또 다른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바로 한국 드라마였죠. 오징어 게임부터 사랑의 불시착까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단순한 멜로물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있다니 놀라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작 퀄리티였어요. 할리우드 드라마 못지않은 영상미와 연출력, 그리고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까지. 이런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죠. 두 번째 방문 때 발견했던 한식의 매력도 이번에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고기나 화학 조미료 없이도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첫 방문 때는 한식이 너무 맵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먹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찜질방이었어요. 사실 두 번째 방문 때도 제인이 추천했었는데 그때는 왠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용기를 내어 가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 문화 체험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오고 싶어요. 이런 휴식 문화는 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매 방문마다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워요. 첫 번째는 의료기술과 편의시설에 놀랐고 두 번째는 음식 문화에 매료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대중문화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특히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새삼 느꼈답니다.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사회적 메시지와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수준 높은 작품이었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처음 방문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3번의 방문을 통해 제가 알던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저 피부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이제는 이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이제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잠들어요. 한국을 떠나 있을 때도 늘 한국 음식이 생각나고 다음 방문이 기다려져요.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의 팬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매 방문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다음 방문 때는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은 정말 끝없이 발견할 것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 변화를 보며 제인도 기뻐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불편했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방문 때는 한국어도 배워볼 생각이에요. 이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승무원 스케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건가요? 수석 승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서울 노선으로 고정해 주셨으면 해요. 에밀리, 당신이 예전에 그렇게 꺼리던 노선 아닌가요? 맞아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행 비행을 피하기 바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오히려 서울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더 아쉬울 정도랍니다. 사람이 참 많이 변했네요. 수석 승무원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저는 비행이 없는 날이면 한국어 학원에 다녀요.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한글이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흥미가 생겼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서툴지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면 한국 승객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세요.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긴답니다. 동료들도 저의 변화를 눈여겨보더라고요. 휴게실에서 한국 화장품을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는 동료들이 늘어났고 한국 음식점 추천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에밀리, 너 정말 한국 전문가가 됐구나. 동료들의 말에 저는 쑥스럽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기뻤던 건 제인과의 관계예요.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후배였는데 이제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되었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에밀리 언니,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제인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그때의 어색했던 순간들을,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들을, 모든 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이에요. 제 SNS에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하죠. 처음에는 몇 명의 친구들만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제 게시물을 기다린답니다. 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신선하다는 댓글들을 받을 때면 가슴이 뿌듯해요. 제가 조금이나마 두 나라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앰베서더로 저를 지명했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승무원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에밀리. 인사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다니,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편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성장시키는지를.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다음 비행은 어디예요? 누군가 물으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요. 서울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죠. 이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 마치 제 2번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으로 가득하답니다. 이렇게 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변화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델타항공 승무원 에밀리 브라운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